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동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결산은 실무 화면의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수동결산할 때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먼저 입력을 하고 수동결산이 끝난 다음에 자동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자동결산의 경우 다 입력하고 나서 꼭 점표 추가를 하시는데요. 점표 추가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먼저 기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중에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출 채권 또는 채권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기말에 대손을 예상해서 주로 1%, 2%가 되겠죠. 이것을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계정과목이 대손 삼각비가 되며 상대 계정 충당금에 설정하는 것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두어야지 차기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결산자료 1월에서 12월을 선택하고 대손 삼각 탭을 클릭한 다음 거기서 세로 블록이 대손율 변경 그리고 금액 확인 결산 반영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표 추가 탭을 누르는데요. 이 점표 추가 탭은 모든 자동 결산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할 때마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마지막에 한 번만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전표 12월 31일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결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다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시오. 자,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네요. 매출채권이죠. 그리고 둘 다 1%입니다. 자, 참고로 보충법이란 부족한 만큼 채우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실습은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100회를 실행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전산회계 1급 102회 화면을 실행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결산은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 여기서 몽땅 하게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월을 입력하시는데요. 항상 01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첫 번째 1번 대손 삼각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로 블록이 1번 대손율 변경 2번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0으로 바꾸는 게 3번 마지막으로 결산 반영 4번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로 블록이 눌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둘 다 대손 추정률이 1%네요. 지금 1%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이유가 없고요. 다음 우리가 설정한 것은 하는 것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은 필요가 없죠. 0 미수금도 0 그리고 선거금도 0 이렇게 고쳐주시면 이 금액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반영. 자, 이렇게 하면 자동 결산은 입력이 완료되었고요. 점표 추가해야 된다 그러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점표 추가를 안 눌리고 빠져나오면 0점 처리됩니다. 꼭 점표 추가를 눌러주시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번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에 또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에 갑니다. 12월 31일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금액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구분이 결차 결대가 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있네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기말연재 보유 중인 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 지금 보니까 외상매출금 받을 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도 있는데요. 단기 대여금은 2%네요. 퍼센트가 다르죠. 이렇게 대손 추정률이 다른 경우는 다른 것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1월부터 12월. 자, 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입력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습이니까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 대손삼각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자, 저장된 데이터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요게 우리가 앞에 1번 문제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순서대로 1번 세로 불러오기, 2번 대손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외상매출금과 받을금은 1%지만 단기 대여금은 2%지 않습니까? 지금 10만원 돼 있네요. 1%가 10만원이니까 2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2% 했더니 단기 대여금이 20만원이네요. 다음 다시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을금은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단기 대여금 금액을 얼마로 200불로 바꾸고 나머지는 0, 0 그리고 결산 반영 마지막에 무엇? 점표 추가 예 그리고 일반 점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3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참고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계상이란 의미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는데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이유를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는 일정 시간 사용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고정자산의 가치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두 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가치가 감해진다고 보고 각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샀는데 사용기간이 5년이라면 5년이 지나서 100만원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법인 경우에는 1년에 매년 20만원씩 비용 처리해서 5년 지나고 나면은 영원으로 처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고정자산을 구입하게 되고요. 1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하락되겠죠. 자, 이 하락된 부분을 비용 처리하는데요. 차변이 감가상각비가 되고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참고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빼기란 말이죠.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비품과 차량 운반구네요. 그런데 비품은 제조공장 그리고 차량 운반구는 800번대네요. 자, 먼저 비품부터 찾겠습니다. 빨리 찾으시려면 컨트롤 F 비품 자, 찾아지네요. 찾아지면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212번 비품인데요. 518번 공장이 맞죠. 지금은 제조 공장이니까
125만원. 그럼 1250불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차량 운반구입니다. 컨트롤 F, 차량 두 자만 치면 됩니다. 없네요. 다시 한 번 더, 차량, 오타였네요. 찾아졌네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8번이고요. 위에 보니까 800번대죠. 818번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지금 차량 운반구는 영업부니까 맞죠? 금액은 얼마? 350만원. 3500불 엔터. 자,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무엇을 눌러 주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점표 추가. 예.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점표 추가를 예전에 한 것이 있어서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자,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메모해 두었는데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의 단기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건물인데요. 취득가액 2억이고요. 정액법이네요. 내용연수 40년입니다. 취득일자가 년과 월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월할 상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먼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는데요. 문제에 무엇이 안 나와 있다? 잔존가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존가액은 0원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입력하면 됩니까? 5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 F 건물. 자, 800번대 건물입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건물 찾았고요. 518번이네요. 자,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컨트롤 F 건물.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건물 찾았고요. 818번 감가상각비 맞죠? 영업부가 되고요. 1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500만원. 5뿔뿔 엔터. 그리고 무엇을 눌러주면 된다? 점표 추가. 자, 이거 보니까 결산 일반 점표에 결산 붕괴가 존재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결산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점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자동 결산 매번마다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그때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예 두 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동 결산 하나 할 때마다 점표 추가 하시더라도 정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에 한 번만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기말 현재 보유 중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계정가복은 비품이네요. 영업부 800번대입니다. 취득원가 1,500만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네요. 취득일자 단기.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올해 3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액법을 구하면 1년 감가상각비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개월만 해야 될까요? 10개월만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결산 문제나 일반 연표 문제 아무튼 연, 월, 일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정액법 공식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1,5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없으니까 0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25만원인데요. 그것이 10달이죠. 3월달부터 12월 31일. 왜? 오늘은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개월치가 얼마가 됩니까? 감가상각비가 250만원입니다. 자, 비품, 영업부 비품이 되겠네요. 컨트롤 F 비품. 자, 꼭 찾고 나면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품 500번대잖아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다가 500만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컨트롤 F 다시 비품. 또 찾아졌네요. 이렇게 반드시 비품 찾고 나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800번대 맞습니다. 여기다가 5뿔뿔 입력하시고, 그리고 항상 점표 추가. 지금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예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자, 감가상각비 한 개 더 있네요. 자, 유형이 우리가 방금 월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해두었습니다. 단기 10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된 기계장치 제조부 500번대죠. 10월 달이니까 1년 감가상각비를 구한 다음에 3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1,800만원에 대하여 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일단 1년 감가상각비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1,800만원 나누기 3하면 1년에 600만원이네요.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인데 10월 1일부터 구입을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사용했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150만원을 입력해야지 600만원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부 기계장치 컨트롤 F 기계 두 자만 입력하면 나타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맞고요. 그리고 518번 일반 감가상각비네요. 금액은 얼마? 1500불. 그리고 엔터. 자, 엔터까지 하셔야지 입력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예. 자, 실제로 시험에서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얘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감가상각비 계상은 간단합니다. 자, 기말 재고액 반영인데요. 여기도 아주 간단한데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말 재고액을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시험에 기말 재고액을 반영을 하는데 왜 반영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내용은 알아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출할 때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기준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결산 시 상품 매출 원가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차변에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할 때는 대변에 뭐가 됩니까? 상품 매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상품 매출은 상품이 나갔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상품이란 자산을 사게 되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은 계속 올해도 증가되고 내년에도 증가되고 후내년에도 증가가 되고 계속 증가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상품이 매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존에 이 상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말 결산 때 상품 매출 원가로 한꺼번에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대변에 나오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없애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상품을 매입하고 그리고 상품을 매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셔서 이 비용을 상품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표 입력 구분은 5번 결산 차변 또는 6번 결산 대변 처리인데요. 자,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동으로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경우는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지만 자동 결산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5번과 6번으로 전표가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동 결산을 하시는 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원재료 440만원, 제공품 제품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이에 넣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이런 식으로 읽으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F 기말 원재료입니다. 컨트롤 F 기말 원재료 엔터. 찾아지죠? 여기 금액이 얼마? 440만원이네요. 4400불 엔터. 하나 것. 기말 제공품입니다. 컨트롤 F. 아니면 뭐 제공품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기초는 아니고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찾았어. 5불불.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컨트롤 F 기말 제품 재고액 이 금액이 얼마? 5600불 5600불 엔터. 그리고 자동결산이 다 끝났다는 가정입니다. 전표추가 꼭 눌러주시고 예. 자, 본대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퍼스 쓰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자, 8번 문제 한번 살펴보기 전에 혹시나 이 부분 입력하는 걸 놓쳤을까봐 제가 이렇게 메모해 두었으니까 혹시 놓치신 분은 이거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위탁 재고 100만원이 별도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기말 제품이 700만원이 현재 있는데 자, 위탁 재고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맡겨 놓은 100만원이 별도로 더 있단 말입니다. 서점이 내가 출판사라는 가정하에 서점이 가지고 있는 책은 누구 책이다? 내 책입니다. 따라서 이 100만원은 내 기말 제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할 때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입력하고 기말 제품은 7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을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키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있네요. 얼마? 4뿔뿔 그리고 컨트롤 F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자, 찾았네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 8030불 그리고 컨트롤 F 기말 제품 재고액 맞는지 꼭 칸이 놓으면 맞는지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회계하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는 버릇은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지금은 700만원을 입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재고도 내 것이고 별도기 때문에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8뿔뿔 엔터. 그리고 전표 추가 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말 재고액 반영. 자, 이것이 기말 재고액 반영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 손실과 관련한 사항을 결산사항에 입력하시오. 자, 이게 기말 재고액도 입력하고 미시니까 비정상 감모 손실도 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상품과 제품이 있는데요. 실사한 금액입니다. 실제 남아있는 것은 제품은 1,400만원, 상품은 1,600만원인데요. 장부 금액입니다. 제품은 1,44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400만원 밖에 없네요. 4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40만원은 비정상 감모고요. 그리고 상품은 1,650만원치가 있어야 되는데 1,600만원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상 감모네요. 자, 이렇게 정상 감모부터 하겠습니다. 정상 감모인 경우 50만원 지금 부족합니다. 정상 감모는 원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정상 감모인 경우는 실사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품의 경우는 비정상 감모 40만원은 어떻게 비정상 감모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만원 그리고 대비는 제품 40만원 물론 대비니 제품이니까 적요 8번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 비정상 감모부터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40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에는 1,6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한 금액은 실제 있는 금액이고 장부상 금액은 장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정상 감모인 경우는 이 50만원에 대해서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사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원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비정상 감모 이 40만원은 반드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대비는 제품이 없어졌죠. 제품 4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적요 8번을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첫 번째 비정상 감모인 재고자산 감모손실 40만원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서 대변에 제품 40만원인데요. 적요번호 8번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금액을 어디에? 결산자료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정답을 제가 따라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메뉴에서 일반전표에 갑니다. 몇 월 며칠? 12월 31일. 자,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왔네요. 이 다 삭제하고 새로 하겠습니다. 예. 자, 차변 3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죠.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은 얼마? 다 00불. 그리고 대변 4번. 제품입니다. 그리고 적요 8번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변에 제품이 나왔는데 적요번호 8번 안 거시면 빵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빠져나와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결산자료에 가서 0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다. 불로 안 올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 F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찾았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다? 실사한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왜? 비정상 감모는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14불불. 그리고 컨트롤 F 기말 상품입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맞고요. 이 금액은 얼마? 16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전표 추가. 예. 그리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좀 능숙하게 익혀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비정상 감모 처리되는 방법, 이 방법 꼭 정상 감모 처리되는 방법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이 1번 부분을 입력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입니다.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원의 근속기간 중 회사는 지급할 퇴직금을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미래에 지급될 부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며, 직원이 퇴직했을 때 여기서 꺼내서 주게 된단 말입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원의 근로가 제공되고 1년간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고요. 이것을 비용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비용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이며 상대 계정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회사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 퇴직금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말이 나올 텐데요. 회사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때 필요한 퇴직금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생산부 500번 때는 퇴직급여 추계액이네요. 자, 생산부 직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면은 1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 1억이 있네요. 그러면 얼마를 더 넣어주면 될까요? 5천만원입니다. 다음, 영업부는 2억이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다? 1억. 그러면 얼마를 더 적립하면 될까요? 1억입니다. 자, 이 내용을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컨트롤 F, 퇴직이라 치시면 나타납니다. 찾았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500번 대네요. 자,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는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아래쪽은 잘 읽어보시면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칸이 맞습니다. 500번 대니까 얼마? 5천만원입니다. 50뿔뿔 엔터. 다음 영업부네요. 다시 컨트롤 F, 퇴직. 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800번대이며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영업분은 얼마였습니까? 100 뿔뿔 엔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눌러주면 된다? 점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기말연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설정한다. 자, 공장이고 500번대, 본사고 800번대, 퇴직급여 추계액이네요. 그러니까 공장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하면 오늘 퇴직하게 되면 필요한 퇴직금은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가 있습니까? 1,800만원. 얼마를 더 넣으면 3,200만원이 될까요? 1,400만원이 되겠고, 자, 본사 영업분은 얼마? 1,10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빼기만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F 퇴직.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전입액이고요. 800번대네요. 본사입니다. 본사는 얼마였습니까? 1,100만원 11 뿔뿔. 다음 컨트롤 F 또 퇴직 엔터. 자, 5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여기는 얼마였나요? 1,414 뿔뿔 엔터. 그리고 무엇을 누른다? 점표 추가. 그리고 일반 연표 12월 31일 날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입니다. 기말 연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생산직 500번대, 영업직 800번대, 퇴직급여 추계액 4,000만원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1,500. 그러면 2,500만원을 더 적립하면 되고, 영업분은 2,000만원이 필요한데 900만원이 있으니까 1,100만원을 더 적립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컨트롤 F 퇴직 찾았습니다. 퇴직급여 전입액인데요. 500번대네요. 생산부입니다. 생산부는 얼마입니까? 2,525 뿔뿔. 컨트롤 F 퇴직. 자, 찾고 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줄이고요. 전입액 맞습니다. 800번대네요. 800번대, 잘못했네요. 영업직이 800번대죠. 요거 1,100만원 바로 됐고요. 다시 컨트롤 F. 자, 연금은 아니고, 자, 찾았습니다. 자, 퇴직급여 전입액 500번대입니다. 자, 생산직은 얼마? 2,500 바로 입력했었네요. 점표 추가. 예. 자, 예. 이렇게 하면 퇴직금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끝이 납니다. 자, 법인세 등의 계상입니다. 자, 당사는 당해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1,200만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5만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500만원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올해 내야 될 법인세는 1,200만원이다. 그런데 555만원이 이미 선납세금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를 추가 계상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세 등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300만원 정도 있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 금액이 얼마로 나오는가 하면 555만원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회차를 털다 보니까 데이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는 무시하겠어요. 꼭 선납세금을 여기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555만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555만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 돈을 반드시 여기에 적어야 됩니다. 이 법인세를 추가 계상하는 것은 이 1번 부분 선납세금을 여기에 적지 않아서 대부분 틀립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1,200만원인데 555만원은 먼저 세금을 내었습니다. 잔액이 얼마? 645만원입니다. 추가로 더 내야 될 것은 645만원 엔터.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인세 등이 1,2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표 추가. 예, 간단하죠.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 핵심이 된다? 첫 번째, 자, 선납세금 이 내용을 반드시 오른쪽에 적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회차가 되다 보니까 555만원이 아니지만 실제 시험이었다면 이 금액은 555만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지금 1200만원이잖아요. 빼기 얼마? 555만원을 해서 차액 645만원을 추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1200만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당기 법인세 비용 1650만원이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는 1650만원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530만원과 당해 법인세의 이자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70만원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법인세 총돈은 1650만원인데 600만원은 먼저 내었습니다. 추가 계상액은 얼마가 될까요? 1050만원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선납세금 지금은 300만원이니까 무시할게요. 시험 칠 때는 600만원으로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금액 6불 입력하시고 그리고 얼마? 10500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인세 등이 1650만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아무튼 모든 문제 전표 추가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표 추가는 자동 결산이 끝날 때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당사는 당해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200만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60만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800만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납세금에 얼마가 나온단 말입니까? 860만원이 되어 있고 2200만원에서 860만원을 뺀 차액이 추가 계상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자, 선납세금입니다. 시험 치실 때는 이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860만원이 됩니다. 지금은 다른 회차이기 때문에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8600불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2200만원에서 860만원을 빼면은 1340만원입니다. 이는 제가 계산기로 미리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340만원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동 결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음 이것은 자동 결산은 아니네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입니다. 2023년 2월 15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 1억, 주식 배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처분 예정된 배당 내역과 이익준비금 적립률 10%. 그렇죠.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 배당은 이익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을 고려하여 단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하시오. 단 단기순이익 금액은 무시한다. 자, 이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거네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날짜가 나왔네요.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2월 15일입니다. 단기 처분 예정 일 2023 매달 며칠 02 1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서 현금 배당이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찾으면 됩니다. 현금 배당 찾아집니다. 자, 여기에 얼마였습니까? 1억 100불. 다음 두 번째 주식 배당이네요. 컨트롤 F 주식 배당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지네요.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 크게 문제없죠? 자동결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익준비금인데요. 적립률 10%, 뭐에 대해서?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면 1000만 원이네요. 컨트롤 F 이익 준비금 이익 준비금. 자, 찾아졌네요. 이 금액이 얼마? 10%. 뭐의 10%가 된다? 현금 배당액의 10%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죠. 그리고 무엇을 눌린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눌러주시면 빵점입니다. 눌러주시고 확인.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못 따라 하셨거나 놓쳤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결산. 자동결산은 짧습니다. 자,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처분 예정일 이렇고 정기 확정일은 이렇고 요 칸에 맞춰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출발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겠습니다. 자, 아니요. 불러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단기 처분 예정일 2023년 3월 15일, 2023년 03월 15일, 그리고 전기 처분 확정일 2년 2월 28일, 2022, 0228 이렇게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 별 문제 없고요. 다음 보통주 현금 배당 3천만원, 보통주 주식 배당 2천만원입니다. 먼저 현금 배당입니다. 컨트롤 F 현금 배당, 그리고 컨트롤 F 컨트롤 F G를 눌렀네요. 현금 배당. 자, 이 금액이 얼마다? 자, 3천만원 30뿔뿔. 자, 여기서 선생님 아니 자 보통주 현금 배당이니까 이 칸에 3천만원을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거 지워버릴게요. 0으로 바꾸고 이 칸에 3천만원을 입력하시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같습니다. 점표 추가해 보시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되니까 저는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30뿔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통주 주식 배당이네요. 보통주 주식 배당이죠. 여기가 되겠네요. 이 금액이 얼마다? 2천만원 20뿔뿔. 크게 문제 없죠. 이익 준비금이네요. 컨트롤 F 이익 준비금 찾았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배당액의 10%니까 300만원이 되겠네요. 자, 확인은 하시고 이익 준비금 3뿔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원. 컨트롤 F 사업 확장 이렇게 치시고 적립금이 얼마? 500만원이네요. 5뿔뿔. 자, 끝이 났습니다. 입력하는 거 다 했죠. 그리고 무엇을 눌러줘야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 점표 추가 눌러주시고, 예,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자, 여기 일반 점표 12월 31일에 가서 이렇게 지금은 차변 대변 나오죠. 이거 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확인은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때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으니까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호도 제가 붙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에 관련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